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경쟁률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에브리봇, 과연 내일 균등 배정에 청약을 참여해도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는 상단에서 확정된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나빴던 낙제점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에브리봇은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576대 1로 마무리되었고 참여 기관 수는 약 780여 개 기관이었습니다. 가격을 제시할 때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던 비율이 21%로 낮았으며 특히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무려 미확약 비율이 99.3%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0%에 달했습니다. 정말 저조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었는데요. 이를 최근 3개월 공모주의 기관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먼저 4월 쿠콘 이후에 전체 18개의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된 공모주는 총 9개로 약 50%였으며 하단으로 결정된 건 아모센스와 HPO 딱 두 종목밖에 없었죠.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되었지만 기관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수치가 모두 다 낮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진행된 공모주의 기관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에 파란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7월에 있었던 공모주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인데요. 평균 경쟁률이 1268대 1이라서 에브리봇의 576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에브리봇 수치의 576이란 경쟁률은 아모센스 그리고 HPO 이후로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또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월 진행된 오비고, 맥스트, 큐라클, SD바이오 센서의 확약 비율이 평균 17%였는데요. 에브리봇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았죠. 이는 아모센스 HPO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진행된 맥스트의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무려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브리봇의 0.7%는 더욱더 낮게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에브리봇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총평해보면 공모가는 3개월 공모주의 평균치인 상단에서 확정되었지만 경쟁률은 576대 1로 2021년 기준 세 번째로 낮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0.7%라 2021년 진행된 공모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리봇 균등 배정에 정말 참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장일 유통가능 수량을 살펴보면 상장일 유통가능 수량은 약 210만 주로 전체 상장 주식수의 34.7%인데요. 유통가능 수량이 시초가에 모두 공모가로 매도가 나온다면 이는 매도 금액으로는 770억 원어치라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통가능 물량 210만 주 중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105만 주로 17%나 된다는 점과 전체 주식의 34%라는 건 평균 정도 되는 수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점은 에브리봇의 공모가 36,700원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과연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비교 기업의 PER이 중요합니다. 공모가 산정 시에 국내 기업의 PER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인 아이로봇과 베이징 로보록 두 기업의 PER을 참고했는데 특히 베이징 로보록의 PER은 57배라 이 57배의 수치가 평균 수치를 매우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높았던 해외 기업의 PER을 제외하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음영을 칠한 국내 기업의 PER만 평균을 낸다면 국내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16배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에브리봇이 적용했던 순위 132억을 기준으로 주관사가 적용했던 22배가 아니라 16배를 적용한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2,100억 원이 되고 이를 적용 주식수 615만 주로 나누게 되면 주당 평가금액은 34,4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에브리봇의 공모가가 36,700원이기 때문에 주당 평가금액이 오히려 공모가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2021년 6월 23일 대신증권 김한용 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한용 연구원은 로봇 청소기 보급이 확대되고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주목한다고 밝혔는데요. 동사는 2020년 8월 미국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올해 2021년 7월부터는 중국의 위챗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해외 수출이 2020년 40억에서 2021년 80억으로 2배가량 확대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기대하는 포인트라고 밝혀두었습니다. 김한룡 연구원은 공모가 기준 2021년 예상 PER이 16배 수준이라 글로벌 로봇 청소 기업인 아이로봇, 로보락의 2021년 예상평균 PER 30배, 53배와 비교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2021년 7월 7일 SK증권 이소중 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먼저 동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아마존닷컴과 중국의 위챗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 청소기의 전체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12%라는 점에 차가 나며 이제 막 10명 중 1명이 사용했을 뿐이라 앞으로 이 로봇 청소기 시장이 확대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에브리봇이 받게 될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러한 연구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 시장이 커지면 과연 에브리봇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는 LG전자 그리고 중국의 경쟁 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이 앞으로는 조금 위험스럽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신증권 김한용 연구원 보고서에는 에브리봇의 주요 경쟁사로 중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아이로봇, 국내 LG전자 등을 꼽았는데요. LG전자는 국내의 대기업이고 중국의 샤오미, 미국의 아이로봇 또한 동사보다는 훨씬 더 큰 매출액과 자본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러한 점은 에브리봇의 투자 설명서 핵심 위험 요소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신규 사업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위험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먼저 2020년 8월 LG전자가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며 경쟁 모델이 등장했고 또한 다수의 유사한 중국 브랜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에브리봇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라면 샤오미의 가성비 그리고 대기업인 LG전자의 로봇 청소기 진출에 동사가 어떠한 경쟁력으로 이러한 경쟁의 심화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시장의 진출과 중국 시장의 진출에서 현재 매출 대비 수출액 비중이 8%인데요. 이 8%가 과연 얼마나 높여갈 수 있을지가 국내 기업의 평균 PER인 16배보다 높은 PER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합리화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동사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경쟁은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외 기업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보다는 국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의 청약 결론을 내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에 있어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에브리봇 균등 배정 청약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파고는 에브리봇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도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낮은데 유통 물량은 평균 수치를 기록했고, 두 번째, 국내 기업의 PER을 적용할 경우에는 목표가가 34,000원이라 공모가인 36,700원보다도 낮게 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커지는 것은 예견되지만 또한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에브리봇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야노주 구독자분들은 에브리봇 청약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노주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에브리봇 청약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첫 신간인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 수업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